3차원 모델링 하는 해보다 보면 어떤 기본적인 좀 법칙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 기본 물체 같은 경우를 있으면 제일 먼저 고려를 하고, 이걸 스케치 컵으로 그리든 그냥 뭐 블럭 솔리드 기본 물체로 그리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솔리드 기본 편집 명령 가지고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뭐 여기 셀 해가지고 이렇게 파내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되는 거, 솔리드 편집 명령 같은 경우 좀 단순한 것뿐이 안 되죠. 실린더나 여기다 블럭을 붙이거나 셀을 하거나, 이거 갖다 안 되는 게 이렇게 커브 만들어서 서페이스 만들어서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하는 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세 번째 이제 커브 서페이스 만들어서 또 솔리드 편집 명령을 써야죠. 트림 바지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한번 또 솔리드 편집 명령 써가지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지 고려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검증을 해야죠. 맞는지 하면 검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끝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테이퍼나 알 처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알 처리를 미리 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미리 해놓으면 셀이 이제 같이 알이 먹기 때문에 미리 하는, 큰 알 같은 경우는 미리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00% 테이퍼나 브랜드를 뒤에 하는 건 아니고요. 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테이퍼도 여기도 먼저 하면 좋겠죠. 그래서 모델링 할 거를 거꾸로 접근하시면 돼요. 거꾸로. 제가 그 회사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제 거꾸로 이런 거 이제 모델링 할 게 있다. 그러면 거꾸로 요거에 거꾸로 접근하시면 돼요. 거꾸로. 자, 이제 작은 테이퍼나 브랜드나 이런 솔리드 편집 명령이 있는지를 먼저 빼내요. 그거를 모델링을 빼내면 돼요. 이렇게 픽처 모델링이 돼 있으면 빼내는 건 이런 걸로 서프레스 할 수 있죠. 이렇게 브랜드가 빠지죠. 브랜드 여기 빠지곤 훨씬 형상이 단순화되죠. 그 다음에 여기 브랜드도 빼고 여기도 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빼고, 그럼 훨씬 단순화됩니다. 저는 뭐 구배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두 개를 일부러 넣어놨는데, 이런 구배는 솔직히 셀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이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넣어놨어요. 구배도 빼고 훨씬 단순화돼요. 그런 다음에 트림 바디 한 거, 요 앞에 한 것도 형상도 이렇게 빼내면 훨씬 단순화되죠. 거꾸로 유출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가면 여기도 이제 뭐 셀한 거 빼내고 브랜드 빼내고 그럼 블럭이 남죠. 그죠? 여기 블럭에서 이렇게 알 처리하고 셀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트림 바디 하고 이렇게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모델링 할 거를 자꾸 단순화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거 빼내고 이거 나중에 하자 이거 나중에 이거 먼저 그리자. 그죠? 여기도 셀도 나중에 하자. 이거 먼저 하자. 브랜드 나중에 하자. 이거 자꾸 이런 연습을, 거꾸로 연사법을 하시면 모델링 하기가 훨씬 아마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거를 하는데 미리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요거 연산법 거꾸로 적용을 하면, 그죠? 적용을 하면 알처리나 이런 작은 것들 물체 빼내고 솔리드 편집 명령 빼낸다 했을 때, 예를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솔리드 편집 명령이라고 보시고 기본 물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린더 그리고 빼내는 거죠. 이것도 빼내요.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고 얘도 없다 생각하세요. 일단 그 다음에 이것도 블럭이죠. 블럭이죠. 간단하지만 요 블럭도 그리는 법을 이제 다양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자기가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최대한 뭐 좀 많이 머리 안 쓰고 빨리 그려내면 좋겠죠. 나중에 설변도 쉽고. 이걸 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것도 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밑에 남는 거는 요 블럭 하나만 남아요. 요 블럭은 20짜리, 10짜리, 4짜리인데 이걸 스케치컵으로 그리든 뭐 그냥 그리든 그런 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해서 아이콘 배열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롤로 이렇게 뭐 세이브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자꾸 요 파트 내비게이터도 뭐가 생기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는 뭐 고급으로 가시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만지면 자동 설계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20에 10에 4짜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에 10에 4. 처음에는 어플라이 하게 되면 원점으로 이렇게 되죠. 원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WCS를 최대한 써먹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 밑자의 원전이기 때문에 써먹는 게 좋고요. 리퍼런스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라인에서 선두께를 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선두께를 표시했는데 이게 안 나오죠 지금. 이거는 이제 리퍼런스 오브젝트에서 지금 솔리드가 이렇게 보면 디폴트가 지금 돼 있는데 디폴트가 좀 위드스로 저기 나오는데 이게 선두께가 잘 안 나오네요. 그냥 해보죠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요 사각형들을 그리는 걸 한번 해보면 이 사각형 사이즈가 4에 3의 높이는 4짜리죠. 높이 4짜리. 그래서 4에 y가 여기가 4, 3, 높이는 4짜리. 이렇게 해서 포인트 찍어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다가 또 이쪽 그리실 때도 이쪽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을 4, 3, 3인데 여기 4죠. 4. 여기는 여기 포인트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를 찍어야 이쪽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블록으로 하겠다 하면은 요런 걸로 해도 돼요. 요걸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항상 요 포인트 정할 때도 손에 렉탱글 옵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로 이제 요 뒤로 마이너스 4만큼 가겠다, y로는 3만큼 오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오겠다 해서 포인트 찍고 OK를 하면 제가 이 포인트 잡죠. 잡아가지고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뭐가 뭐 크기는 틀린 것 같은데 크기 맞추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좀 뭐 많이는 써먹지 않은 방법이고, 솔직히 많이 써먹 이것도 많이 써먹어요. 이렇게 여기 라인 하나를 잡고 스타트 길이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크리멘탈보다는 전체 길이로 해서 얘를 이쪽 길이로 해서 여기 세팅도 보시면 어소시에이트 솔직히 많이 안 써요. 그냥 원본을 변화시키겠다 해서 얘를 아예 4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라인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것도 링크 어소시에이트 쓰고 안 쓰고는 알아서 하세요. 끝 포인트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3짜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럼 포인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합니다. 뭐 잘못된 것 같네. 이렇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그리고 하는 거 제일 편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렉탱글 없어요. 여기는 이제 y가 마이너스 3이면 되죠. 찍고 마이너스 3만큼 찍은 거에 3만큼 업셋이 돼서 잡혀요. 포인트가 이렇게 어플라이. 여기도 아마 또 들어가면 얘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죠. 뒤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 오케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델링 할 때 보시면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은 거의 빼고 더하고 이걸 많이 하죠. 빼고 더하고 이걸 많이 하는데, 이제 블럭도 가면 이 옵션이 있어요. 하면서 더하겠다가 원래 맞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여기다가 더하겠다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합쳐요. 픽처가 유나이트하고 이건 두 개가 생성이 됐지만 얘는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편집을 하고 싶어요. 어떤 편집을 하고 싶냐면은 여기서 이제 메이크 디스플레이 메이크 커런트 픽처 가서 유나이트 하기 전으로 가죠. 간 다음에 여기다 알 처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알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메이크 커런트 픽처로 하면 이제 요 픽처로 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설변을 할 수 파라미터가 블럭하고 유나이트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얘는 이런 설변을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이건 절대 쓰지 않아요. 뒤에서 어차피 유나이트 합치는 건 쉽기 때문에 이건 쓰는 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무조건 크리에이트
쓰시고, 뒤에 가서 만약 붙일 거면은 이렇게 붙이시면 파라미터가 두 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혹 뭐를 설변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변하려면 죽음이죠, 또 여기. 그죠? 이거 한 거 빼내고 솔직히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지우고 아니 4번이 아니네요. 그죠? 이거 지우고, 어쩔 수 없어요. 지우고 다시 들어가서 이거 다시 이렇게 해서 그죠? 하고, 그리고 절대 캔슬 하시고 나가지 말고 다른 명령어 바로 찍으세요. 바로 요것도 하루에 수천 번 하기 때문에 손해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게 이제 간단하면 쉽지만 복잡한 설계를 했을 때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설계하는 습관을 절대, 요게 이제 분리가 되면 써도 돼요. 지금 만약에 유나이트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온다, 픽처가. 근데 두 가지 아닐 때는 크리에이터만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합치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실린더도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2에 이것도 10에 한 5짜리, 파이가 2짜리. 그리고 좀 와이어 프레임으로 쉐이딩으로 보는 연습도 좋지만, 이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것도 훈련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어요. 안 가려지고 뒤에 있는 것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막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방향은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인포죠. 이거 자동으로 뭐 이쪽 방향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고, 값은 그죠? 2에 요거의 반, 뭐 5짜리 이렇게 어플라이 해도 되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서 실린더 있죠. 솔직히 이 가운데 실린더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요 실린더도 6파이에 이게 뻥 뚫어지니까 뭐 8짜리 하면 되죠. 나중에 빼낼 거니까. 절대 여기서 이거 쓰지 말자. 얘도 방향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거 쓰면 돼요. 렉탱글리. 찍은 거에서 x, y로 5만큼 가면 되겠죠. 5만큼, 찍은 거에서 5만큼 가서 6파이에 뭐 6파이에 8에 이렇게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 되는데, 그러고 이제 빼내면 되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쓰진 않고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그냥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냥 라인 하나 그리죠. 보통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알아서 이렇게 그리죠. 방향도 있는 거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방향이다. 오케이 하면 안 넘어가죠. 이게. 그리고 방향도 이게 나중에 이게 보시면 이거 파라미터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 방향이 변하면, 얘가 변하면 실린더도 변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에서 어플라이 해서 한번 여기다 이거 실린더도 따라가는지 구배를 한번 줘볼게요. 얘를 구배를 이 방향으로 해서 여길 베이스로 해서 얘를 한번 구배를 줘보겠습니다. 실린더 따라가지는 않네요. 실린더는 이건 파라미터가 연계가 안 돼 있네. 그럼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향을 연결을 주려면 이런 이제 데이터 맥시스 같은 거를 쓰셔야 돼요. x, y, z를 해놓고 요거를 쓰시면 요 방향을 선택을 해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변하면 같이 변하니까 뭐 연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거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타겟 툴, 그 다음에 뭐 타겟하고 툴을 남길 건지 이런 거 신경 쓰시고요. 타겟 툴.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그냥 어차피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3D를 하다 보면 이제 뭐 하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알 처리 같은 경우를, 이런 거는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큰 알도 한번 이렇게 진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장난을 많이 쳐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죠.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걸린다. 알도 줄여보시고.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좀 에러가 나는지, 그 다음에 좀 큰알이나 뭐 작은 알 이렇게 줬을 때, 작은 알 좋은 거 다 예측이 되고, 큰알 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큰알을 줬을 때 이런 모양도 나온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런 모델링을 할 때 이건 알 처리하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알 처리를 이걸 생각을 못하는 분들은 이거 모델링 하려면 여기 서페이스 모델링에서 뭐 트림 바디 하고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쳐보셔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해보시고, 막 이렇게 왜 안 되는지, 너무 커서 막 안 되겠죠. 거의 커서 면이 이제 안 되는 데가 나오죠. 그래도 NX가 이제 버전 올라갈수록 알처리는 잘 돼요. 이렇게 장난을 한번 많이 쳐보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데도 또 알처리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들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처리 안 되면 이제 이런 옵션을 건드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베리어블, 뭐 이렇게 코너 콜백, 대부분이 뭐 잘 돼요. 정 안 될 땐 여기까지 건드려 봐야 돼요. 장난을 많이 쳐보세요.